잘 들어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성공이 운이나 적절한 순간에 번뜩이는 천재적인 아이디어 덕분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는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워렌과 저는 기적을 쫓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일구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어리석음을 피함으로써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박이나 단 한 번의 황홀한 오후에 자신을 평범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묘수에 집착합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화면이 번쩍이는 할리우드 영화 같은 이야기를 꿈꾸는 거죠. 자존심에 큰 실망을 안겨드리겠지만 현실은 탄탄한 분은 끔찍하게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허리케인처럼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흰개미라고 부르는 것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허리케인은 10초 만에 집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흰개미, 즉 작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습관들은 당신이 한눈 팔며 하늘만 바라보는 동안 미래의 기반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의 큰 비극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명확한 사고 능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수많은 작은 습관들 때문에 실패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한다면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줄 5가지 보이지 않는 습관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락거리를 찾는다면 영화를 보러 가세요. 합리적인 사고를 원한다면 집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이 마치 화산 폭발처럼 인생을 바꿀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단 한 번의 황홀한 오후에 번뜩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허황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루합니다. 제가 긍정적인 흰개미라고 부르는 것의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흰개미가 집의 기초를 갉아먹어 무너뜨리는 것처럼 당신의 작은 일상 습관들이 잠자는 동안 당신의 미래를 만들거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리케인 같은 시장 붕괴나 세계 경제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우리 대부분을 실제로 파멸시키는 것은 평범한 결정, 어리석은 소비, 그리고 인지 능력 부족이라는 꾸준한 습관들입니다. 흰개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 즉 너무 어려운 것, 트레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계는 복잡함이 곧 지능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해 왔습니다. 대학에서는 답 연수 미적분 문제를 풀면 메달을 받지만 시장에서는 30cm짜리 담장을 넘을 수 있는데 굳이 2m짜리 담장을 넘으려 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워렌 버핏은 책상 위에 3분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사업 아이디어를 담는 상자를 놓아둡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 컨설턴트를 불러 설명을 듣는 대신 그냥 버립니다. 사업 모델이 성공하려면 천재적인 재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천재들이 고개를 하다가 목이 부러질 뻔하는 동안 우리는 작은 장애물을 가볍게 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영구적인 지식 축적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쓸모없는 정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깜빡이는 화면 앞에 앉아 고작 3시간만 지속될 뉴스를 소비합니다. 그것은 연구가 아니라 값비싼 오락일 뿐입니다. 워렌과 저는 변하지 않는 것들, 즉 경제사, 인간 심리,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읽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독서는 사실을 암기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읊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모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루한 보고서를 읽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20년 후에는 그 지식이 다른 지식과 연결되어 소셜미디어의 소음에 눈이 먼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빈방을 마스터하기. 현대 문명은 지루함을 응급 상황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사람을 빈방에 가두면
2분도 안 돼서 도파민 분비를 위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런 행동 편향은 자본에 치명적입니다. 월가는 당신이 움직이고 거래하고 전략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수수료로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마치 진흙 속의 악어와 같습니다. 악어는 작은 물고기를 쫓아 필사적으로 헤엄치지 않습니다. 살찐 얼룩말이 사정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아껴둡니다. 만약 당신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성격이 아니라면 시장은 당신의 불안감을 무기로 삼아 당신을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본에 대한 종교적 숭배입니다. 사람들이 월급이 오르면 싫어하는 이웃에게 잘 보이려고 독일제 차를 사러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마치 황금 아내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위를 과시하는 데 낭비하는 돈은 복리라는 전쟁터에 보내는 대신 도살장으로 보내는 병사와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1958년부터 살던 집에 여전히 살고 있고 맥도날드에서 4달러도 안 되는 아침을 먹습니다. 이건 인색함이 아니라 자본이 곧 자유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유물 때문에 싫어하는 직장에서 일하며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 당신은 재산 소유자가 아니라 취향 좋은 노예일 뿐입니다. 농부처럼 생활하면서 왕처럼 수입이 늘어난다면 완전한 자율성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점수판입니다. 외부 점수판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이고 내면의 점수판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고 세상이 박수를 쳐준다면 당신은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세상이 야유를 보내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1990년대에 우리는 수익성이 없는 기술주를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룡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부 점수판에만 의존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절벽에서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마해 남아 책을 읽으며 중력이 작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거품 속의 천재들은 사라졌고 우리는 번창했습니다. 군중의 박수를 구하지 말고 논리의 타당성을 구하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성공이 IQ 160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워렌과 저는 가장 기본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몰락한 천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절제 없는 지능은 브레이크 없는 페라리와 같습니다. 더 빨리 추락할 뿐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블록 2입니다. 블록 2. 11에서 20번째 단락. 복잡성에 대한 부러움은 특히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단순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입니다. 많은 이들은 해결책이 복잡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거나 자신의 뛰어난 지적 능력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과 수천 개의 변수가 있는 수학적 모델로 가득 차 있으며 심지어 판매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극도로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도 상식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업 모델은 즉시 버립니다. 복잡함을 진정한 지능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숙련도는 복잡성을 정제하여 근본적인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투자가 좋은지 판단하는데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아마도 좋은 투자가 아닐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이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초보자의 특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데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조언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를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면 언제나 네 라는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당신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설득하는 데만 능숙한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관리자가 자신의 이익을 걸고 일하는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관리자가 지면 우리도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구조는 전문성으로 위장한 사기나 무능을 조장할 뿐입니다.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중력처럼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시기는 인간이 저지르는 7가지 대조회 중 가장 어리석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진정한 즐거움을 조금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식을 하더라도 최소한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고, 도둑질을 하더라도 최소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씁쓸하게 지켜보며 괴로워할 뿐입니다. 돈의 세계에서 시기는 거품 속에서 더 빨리 돈을 버는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워렌과 저는 항상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한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파멸로 가는 길은 이웃이 얼마나 성공하는지 백미러로 지켜보다가 자신의 삶을 망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에서 내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안전 여유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10톤 트럭이 건널 거라고 예상하면서 정확히 10톤만 견딜 수 있는 다리를 짓는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0톤까지 견딜 수 있도록 짓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빠듯한 생활을 하며 빚을 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사치품을 사들이고 미래가 항상 밝을 거라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이건 낙관주의가 아니라 결국 재정적 비극으로 이어지는 무모한 경솔함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엉뚱한 시련을 던져주곤 합니다. 정신적 안전망과 재정적 안전망이 없다면 인생의 첫 번째 장애물에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상호호혜 편향은 부주의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함정입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호의에 보답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전문 영업사원들은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고급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당신의 뇌에 보답하려는 욕구를 자극하고 결국 평범한 제품을 구매하게 만듭니다. 이는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조작입니다. 선물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냉정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충성심은 가족과 자신의 재정적 미래에 있어야 하며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걸고 보험 상품을 팔려는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즉 값비싼 정장을 입었거나 명망 있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맹목적으로 믿는 우리의 경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다국적 기업 이사회가 투자은행가에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에 현혹되어 전략적 기회라는 말만 믿고 재앙적인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누가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의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모든 조언을 자신만의 독립적인 사고방식으로 걸러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임금이 벌거벗었다면 비록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보이지 않는 옷을 칭찬하고 있더라도 누구보다 먼저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독립적인 판단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자산이며 모든 투자자에게 가장 값진 것입니다. 레버리지, 즉 빚은 똑똑한 사람이라도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인생에서 파산하는 3가지 주요 방법은 술, 여자, 그리고 레버리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전문적으로 들린다는 이유로 3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마치 운전대에
심장을 겨냥한 쇠못을 박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길이 매끄러우면 빨리 도착하겠지만 아주 작은 요철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려고 서두른 적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인내심이 있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 현대 합리적 사고의 진정한 암적인 존재인 확증 편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단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자료를 필사적으로 찾아내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는 무조건 배제합니다.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이고 거의 종교적인 믿음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에 맞서기 위해 저는 적극적으로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냉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의 생각에서 오류를 찾지 못한다면 시장이 그들의 오류를 찾아내어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자신의 의견에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지나친 전문화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시장은 아주 작은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만 이는 삶에서 중요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오히려 무능하게 만듭니다. 마치 망치를 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못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금융 분야만 안다면 실제 가격을 움직이는 대중 심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효과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면 대학 학과의 울타리를 넘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곧 사라질 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뇌 속에서 잘못된 연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신경계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도 단지 시간적으로 함께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결짓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오후에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잠재의식은 흐린 날에 사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높은 가격을 품질과 연관짓고 깔끔한 사람을 절대적인 정직함과 연관짓습니다. 값싼 감정적 연상과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형편없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재적 가치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논리적 사고를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궁극적인 필터 역할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 이를 무시합니다. 자본 운용에 있어서 평범한 투자의 자원을 투입할 때마다 가까운 미래에 비범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워렌과 저는 투자 기회를 이론적인 위험 보상 모델과 비교하는 대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진 최선의 현실적인 대안과 비교합니다.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다른 선택이라도 결국 값비싼 전략적 실수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회에도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탁월한 기회가 나타났을 때 자본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기다리면서 여러 개의 평범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념적 일관성은 진정한 세상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지적 자살 행위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각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아끼도록 배웠기에 고정된 의견을 영원히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맹목적인 일관성은 완전한 재앙과 시대착오를 초래할 뿐입니다.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각들을 스스로 부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정신을 퇴보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격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뛰어난 지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어떤 믿음이 더 이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뇌가 과거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과 잘못 연결하는 연상 오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기술주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도 전반적인 상승장에 휩쓸린 운 좋은 투자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운이 능력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해서 우연에 속고 싶지 않은 진지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려면 최종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고 과정에서 얻은 좋은 결과는 미래에 훨씬 더 큰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오로지 논리의 질과 장기적인 사고방식의 타당성에만 집중하십시오. 끝없는 호기심이야말로 우리가 거의 100년에 걸친 성공적인 트레이딩 역사에서 이뤄낸 모든 것의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에 갑자기 똑똑해지기로 결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수년간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학습한 결과물입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오마해서 눈을 떴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덜 어리석은 채로 죽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졸업장을 받는 순간 공부를 멈춘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세상에는 지난 세기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깊이 있는 독서와 분석을 통해 끊임없이 사고방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시대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정직성은 회의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선택적인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고위 비즈니스 세계에서 필수적인 생존 도구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기본적인 도덕관념과 예의범절이 결여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염병처럼 혹은 엄청난 실수처럼 피하십시오. 아무리 서류상으로 매력적인 수치가 제시되더라도 나쁜 사람과는 좋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명성은 수십 년에 걸친 흠잡을 데 없는 행동으로 쌓아 올린 것이지만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값비싼 지름길을 택해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경력의 마지막에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이 쌓아온 변함없는 신뢰뿐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몇 푼의 돈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임계 질량 또는 규모의 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일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반면 다른 기업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산업에서 최대 기업은 소규모 경쟁 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비용 우위를 확보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입니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더 많은 물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는 관료주의를 동반하며 이는 기업 효율성과 사고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투자자로서 저는 규모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제도적 안일함이라는 짐에 갇히지 않은 기업을 찾습니다. 이러한 권력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내일 아침 주식시장 지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적극적인 인내는 워렌과 제가 수년간 성공을 거둔 비결을 설명하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주식이나 기업을 단 한 번도 매수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구식이라고 하거나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고 사업이 훌륭할 때, 우리는 조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루함 때문에 작고 평범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비결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다가 성공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놀라운 결단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무활동은 잊혀진 예술입니다. 자기 연민은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이고 마비시키는 감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나 직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경제 상황, 정부 혹은 불운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의식은 자신의 판단 착오로부터 배우는 것을 막는 일종의 정신적 자살 행위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비극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단 한순간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치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자신의 삶과 재정적 결정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만이 진정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견고한 토대입니다. 전문화는 종종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고의적인 맹점입니다. 시장은 특정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 전문 분야가 다른 분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열역학, 생물학적 진화, 심리학과 같이 현실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 방식은 좁은 시야에 갇힌 전문가들에 비해 거의 불공평할 정도의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매몰될 때 당신은 그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중요한 전환점과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단 하나의 전문 지식의 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상호 연결된 정신 모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모델이란 간단히 말해 현실 세계에서 어떤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나 사회적 증거의 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처럼 하나의 모델만 가지고 있다면 현실을 도구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할 것이고 이는 재앙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경험과 데이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모델들의 네트워크, 즉 격자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가 서로 얽힐 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없다면 결국에는 아무 소용없는 단편적인 사실들만 암기하게 될 뿐입니다. 진정한 지능이란 겉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집단적인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신호 이론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자본을 써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이고 그저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광기의 한 형태입니다. 진정한 부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조용히 수익을 내는 자산과 스스로의 절제력으로 포기한 헐의 허식입니다. 당장의 외부적인 인정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가장 희소한 자원인 시간에 대한 절대적인 자유와 자율성입니다. 재정적 합리성은 자신의 자아를 잠재우고 복리이자가 세상의 유일한 목소리가 되도록 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결과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인간 상호작용으로 가득 찬 복잡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결과나 빠른 성공을 보장하는 마법의 공식을 내세우는 사기꾼들을 본능적으로 불신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 최우선 순위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재난에 대한 회복력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실험실 환경에서만 작동하도록 삶을 최적화한다면 위기라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덜 효율적이더라도 내일 훨씬 더 강인해지는 것을 택합니다. 냉혹한 돈의 게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목표는 장기적인 생존뿐입니다.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원하는 신경계를 부식시키는 독과 같아서 정신적인 명료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마치 산성 용액을 마시고 저기 속에서부터 타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심리적 행위입니다. 원하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눈앞에 있는 명백한 기회조차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불에 실제든 상상이든 간에 에 매달려 수십 년을 허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에너지를 건전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건설하는 데 쏟는 대신 말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이자 제대로 기능하는 인간이 되고 싶다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다른 사람의 원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간섭 없이 논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자주 마음을 비우십시오. 전문화와 박식함이라는 잘못된 이분법 속에서 저는 여러 상호 연결된 분야의 핵심 개념을 통달한 사람에게 항상 더 큰 기대를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있으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작은 분야가 거대한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여력학, 진화론, 대중심리학처럼 존재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는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 방식은 한 가지 관점에만 갇힌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이 좁은 시야에 갇히는 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전환점과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재정과 사업 재정에서 1000번의 칼질로 죽이는 함정에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은 항상 큰 위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불필요한 지출과 일상적인 소비 습관에 대한 통제력 부족이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의 수수료, 쓸모없는 구독 서비스, 그리고 급여 인상분을 모두 탕진하는 생활 방식은 당신의 자유를 조용히 갉아먹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재정적 규율이란 중세시대의 금욕주의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냉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껴 모은 모든 돈은 평생 불평 한마디 없이 당신을 위해 일해줄 성실한 직원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독립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게임에서 승자와 패자를 진정으로 가르는 것은 IQ가 아니라 역경에 맞서는 기질입니다. 저는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본능적인 감정 반응을 제어하지 못해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성공은 극도의 인내심과 유리한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매우 드문 조합을 필요로 합니다. 자산이 서류상으로 크게 줄어들더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 안정이 매일 바뀌는 주식시장 차트나 TV 분석가의 의견에 좌우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운명을 결정짓고 자본주의의 세계에서 인격은 가장 깊은 의심과 완전한 고립의 순간에 시험받습니다. 합리성을 향한 탐구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끝나지 않는 삶의 프로젝트입니다. 갑자기 도달하는 신비로운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연습해야 하는 능동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진화적 본능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와 편집증적인 주의, 왜 그리고 논리가 명백히 반대되는 것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종종 방 안에서 환희나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로운 자리임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가장 큰 만족감은 은행 장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절대적인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 저는 가장 위대한 진리들이 놀랍도록 단순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그것들을 꾸준히 실천하기는 극히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마치 촌스러운 할아버지의 조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워렌과 제가 우리 제국을 건설한 견고한 토대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것이 그들의 자존심에 맞지 않고 지루하고 세련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난해한 비밀이나 복잡한 알고리즘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쟁 우위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본을 탁월하게 해내는 데 있습니다. 6피트 높이의 허들을 뛰어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30cm 높이의 허들을 찾아 그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십시오. 당신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자원, 바로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고 더 많은 자산을 살 수는 있지만 잃어버린 단 1초도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이자 자기 존중의 결여입니다. 재정적 부는 오직 한 가지 진정하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당신은 부자가 아니라 더 편안하고 호화로운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저는 항상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고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투자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남길 유산에 대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유산은 은행 계좌에 쌓인 돈의 액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명확한 사고를 심어주었는지로 측정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심, 원망, 비합리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다면 이미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훌륭한 선조가 되십시오. 지금의 선택들이 나중에 제 나이와 통찰력을 갖게 되었을 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선택이 되도록 하십시오. 인생은 중간고사 결과가 아니라 마지막에 평가되는 인격 시험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말고 절제력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 자신의 이성을 잃지 마십시오.